당원권 정지 6개월이죠 뭐. 제가 결론은 내려놨어요.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의미는 출마를 못해야 했다는 기본적으로. 그렇죠. 출마를 못하게 6개월을 때려놓고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냥 딱 드는 일감은 장동혁이 참 싫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.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팬덤을 가졌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밖에 없습니다.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팬덤이라는 거의 순수함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약간 이단아 같은 존재다 한동훈은. 그 열정적인 팬덤은 장동혁 대표가 정말 위협감을 느끼겠다. 둘은 화해가 안 되겠다 일단. 난 어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고. 한동훈 대표 토크 콘서트 언급도 해주셨는데 어제 직접 현장에 가셨었나요? 전 갔었습니다.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? 분위기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네. 그게 1,600명 들어가는 홀이 8분 만에 마감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옆에 홀을 대관해서 그건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거기도 뭐 조기 마감이 됐고 거기도 한 400명, 500명 되셨었던 것 같고 또 홀에 그 김종혁 전 최고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꽝보다 닭이라는 주제로 그 들어가지 못한 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도 했는데 거기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략 한 이건 객관적인 수치인데 한 3천여 명 이상은 오신 것 같아요. 뭐 많은 분들은 뭐 한 만여 명 온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객관적인 수치로는 3천 명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. 네네. 평론가님께서는 어제 토크 콘서트 뭐 여러 보도도 있었는데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? 저는 안 갔고요. 네, 그냥 딱 드는 일감은 장동혁이 참 싫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팬덤을 가졌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밖에 없습니다. 이 정도의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더 팬덤이 컸죠.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거를 받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거는 좀 그냥 팬덤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팬덤이라는 거는 그 짠함, 미안함 뭐 이런 게 있다라면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팬덤이라는 거의 순수함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약간 이단아 같은 존재다 한동훈은. 전 그렇게 봐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팬덤이란 뭐냐면은 임영웅의 팬덤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한동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한동훈의 방향성에 대해서 100% 공감하고 그게 물론 공감을 하겠죠. 근데 한동훈을 먼저 좋아해서 뒤에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방송국을 돌아다 보면 한동훈 대표도 만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유튜버 분들 그리고 지지자 분들이 한 뭐 많으면은 한 30명, 뭐 아니면 적으면 10몇 명이 오세요. 그럼 저를 알아보세요.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나요? 아니 저한테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아쉬운 것도 있고 약간 기대하는 것도 있나 봐. 그래서 어떤 분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한테 김재희 평론가님 왜 한 대표를 들었다 놨다 하십니까? 좀 잘 좀 말해주세요.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중량감이 있는 인사를 제가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?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.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열정적인 팬덤은 장동혁 대표가 정말 위협감을 느끼겠다. 대선 후보로서 본인이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래서 둘은 화해가 안 되겠다 일단. 난 어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고 어제 온 의원들이 꽤 많아요. 맞아요. 배현진, 김혜지, 유용원, 박정훈, 정성국, 안상훈, 진종호 정도 이제 의원들이 왔는데 이분들에서는 과거에 꼭 완전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유용원 의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군사 전문 기자 꼭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개인 팬덤 같은 행사로 또 비춰질 당의 공식 행사가 아니니까 보기가 부담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분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한동훈은 어쨌든 다음 대안 세력으로 보는 분들이 당내에도 꽤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. 그 얘기하니까 아까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렇게 약간의 좀 친밀한 모습을 보인 게 왜 가능했을까?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지향점의 최대 라이벌, 경쟁자로 생각할 거예요.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다음번 대선이든 여기서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줄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조금 더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맥락에서는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관계가 껄끄럽잖아요.
이분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게 아닌가라는 네. 생각도 해봅니다. 네. 어제 한 전 대표 뭐 여러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여요. 민주당이 아닌 저랑 싸워서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실 장 대표도 이제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런 발언한 게 마치 이게 뭔가 서로를 좀 겨냥한 듯한 걸로 비춰지는데 좀 이러한 좀 발언 서로를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거의 좀 굳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? 좀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밖에 있는 네. 50명의 적보다 내부에 1명이 더 무섭다. 네. 내부에 1명 돌려 얘기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한 거고 네.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를 공격해서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. 그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있다라고 네. 뭐 길게 얘기한 거죠. 네. 그래서 두 분이 정치적 지향점도 다르고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섞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어떤 현역 의원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장동혁 대표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크게 해라, 네. 대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중도 보수가 지금 그 민주당이 국회 의석도 다수지만 여러 면에서 지금 40대 50대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류 세력으로 지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더 이상 뭐 보수가 주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중도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내부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경쟁하겠죠. 그러나 그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한 표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식으로 경쟁해야지 네. 얘를 배제하고 저쪽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국민의힘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는 이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발표 결과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르면 이번 주에서 이제부터 마무리를 하고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사실 김종혁 전 최고에게 대해서 2년 당원권 정지가 상당히 좀 높은 중징계를 요구한 걸로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평론가님 예상하실 때 한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좀 결정이 내려질 걸로 보시나요? 당원권 정지 6개월이죠, 뭐. 네. 뭐 저는 네. 제가 결론은 내려놨어요. 예.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의미는 출마를 못 해요, 일단은 기본적으로. 그렇죠. 예. 예. 출마를 못 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경선도 붙여야 되고 뭐 복잡해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출마를 못 하게 6개월을 때려놓고 시작을 할 것 같고 이게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준석 때 네. 김철근 사무총장이 그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의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뭐 투자 약속을 했네 어쨌느니 그것 때문에 2년을 당원권 정지 2년을 받고 네. 그다음에 이준석의 성상 접대 의혹 관련 그건 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성 접대 의혹으로 6개월이 됐거든요.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김종혁 네. 2년 그러면 한동훈 6개월 이렇게 가지 않나? 네. 뭐 그렇게. 예. 수장님 어떻게 근데 예상하십니까? 지금은 당무감사위원회의 네. 그 결과고 네.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권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죠. 네.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은 지금 본인의 사안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. 가족들이 네. 했던 사안이고 그분들이 탈당을 했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하는 건 일종의 연좌제거든요. 네.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징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 아무리 정치적인 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.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그 이준석 대표 때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위상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이준석 계라고 하는 정치적 그 지지 세력이 당내에 없었어요. 네.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서의 위상도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당시에는.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의 정말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네. 한동훈 계라는 게 실질적으로 당내에 존재하잖아요. 근데 이것을 이준석 대표 때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까? 네.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
당 대표로서의 리더십도 그렇게 강고한 편이 아닌 상태에서 네.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정광재 소장님의 의견은 존중을 하는데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. 아니 우리가 아니. 합리적인 상황으로 와야죠. 그러니까 자꾸 김종혁한테 2년을 때리는 게 그게 얼마나 네. 이게 합리적인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뭐 비합리적인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네.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도 사실은 30대 당 대표로서 대선도 승리하고 뭐 네. 공이 많았죠.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네. 그래서 이준석 맨날 얘기했죠. 이것도 의혹이었잖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, 뭐 도태우 변호사가 되네, 누가 되느냐 그런 얘기도 모르겠는데, 예, 나왔죠. 그런 예. 뭐 언론 보도도 이제 예. 하마평이 있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2호선 같은 사람 앉으면 그냥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, 그냥 제명도 하겠다는데 더 개기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할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엔. 사실 뭐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 관계자도 좀 부인을 한 걸로 알려지는데 혹시 윤리위원장 인선이나 이런 데에서 좀 당내에 나오는 얘기가 좀 있나요? 아니, 전혀 저 네. 들어보지 못했고 네. 도태우 변호사 얘기는 모르겠어요. 박정화 의원이 어디서 듣고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. 우리가 인사 기사 쓸 때 있잖아요. 뭐 누가 거론된다라고 네. 했었을 때 인사권자가 이게 일종의 여론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 측면도 있어요. 아 이거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네. 야 이거 아예 버리는 카드로 그냥 간다. 네. 뭐 아니 뭐 이거 여론 반응이 괜찮으니까 그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도태우 카드를 박정화 의원이 얘기하는 순간 도태우 카드는 물 건너갔구나라고 네.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저는 생각이 달라요. 어떠신가요? 아니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네. 한 일주일 한 5일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. 네, 그런 네. 얘기가 돈다. 그리고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. 제가 네. 보기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일단은 징계할 거 다 하고,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니까요. 네. 당내 혁신은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이 배신자들 처단하는 거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거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네. 전 도태우 변호사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. 제가 아까 평론가님 답변 중에 이제 아. 그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결론으로 갔을 때 친한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이 가능할까요?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?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이준석 대표처럼 이렇게 흘러갔을 때 뭐 탈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거나 물론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좀 멀긴 합니다만 어떤 대응이 좀 가능할 걸로 보세요? 그러니까 이준석 때는 그때 뒤에 윤석열이 있었고 네. 그리고 권성동을 비롯해서 내부총 소위 말해서 당내 주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때린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훨씬 달라요. 훨씬 더 이제 조직적으로 그래서 뭐 네. 그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는 지금 장도혁 대표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. 그리고 친윤 주류들도 이 한동훈 징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네. 나경원 의원도 김종혁 최고 왜 이럴 때 하냐 좀 부정적인 CBS에서 네. 인터뷰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상황을 그냥 일단 징계 때리고 봐야 돼. 네. 장동혁 입장에서는 고름 같은 거야. 일단은 다 짜내고 해놓고 나는 당내 쇄신에 이제 내 주도로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때 위상이 어떻고 저쩌고 아무 의미 없다. 그냥 네. 무조건 갈 거다 이거는. 예. 수장님 어쨌든 친한계에서는 그러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러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좀 시나리오 그런 네. 게 좀 있을까요? 이것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. 네.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의 그 질문에 너무 대해서는 오피셜한 답변 답변 아닌가요? 드리지 않겠습니다. 정광재 왜 이게- 이렇게 약해졌어? 아니, 이거는- 진짜 이거는 실망이야. 정말로 가정을 전제로 한 네. 그 질문이고 네. 전 뭐 그 정도 단계까지 가기 어렵다고 보는데 네. 그 이후의 단계로 갔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한계 한 사람으로서 네.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.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오늘 보이고 계십니다.